속에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둘 다 저렇게 다를까? 성적도 안 좋고 그렇다고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맨날 희귀망측한 시끄러운 음악만 듣고 다니니 옷 꼬라지는 저게 또 뭐야? 아휴,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내 자식으로 태어났는지. 자식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마음 상하고 형과늘 비교당해서 속상하고 부모님께 형처럼 잘난 아들이 되고 싶어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뱁새가 황새 따라가진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는 거기다 대고 절 다독이기는커녕 노력해도 저 모양이라며 또 혀를 차시며 쓸모없다, 들인 교육비가 아깝다는 등 하도 귀에 딱 찍어지도록 부모님께 무시를 당하니 아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원하고 잘하는 길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음악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한참 빠졌던 음악은 당시 힙합이나 락 같은 장르였는데 아버지는 유독 제가 듣는 음악에 대해 혐오에 가깝게 진저리를 치셨어요. 뭐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원하는 과로 대학을 갔고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형은 부모님의 기대대로 의예대에 진학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우리 집안에 드디어 의사가 나왔다며 아주 뿌듯해 하셨죠. 형은 그림을 잘 그려서 화가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진 피를 무서워하는 형을 본인의 대리 욕망을 채우고자 의대에 보내는 잔인함을 보이셨습니다. 의대에 입학은 했지만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형은 워낙 저랑은 태생부터 다른 착하고 바른 사람인지라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열심히 무식하게 노력했죠. 그러다 가끔 저와 술 한잔을 하며 최종 진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난 네가 원하는 과에 진학해서 재미있게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나도 너처럼 저지를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난 어려서부터 어른인 부모님 말만 믿으면 무조건 행복해질 줄 알았어. 당연히 그렇겠지. 의사가 되면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벌고 좋으니까 분명 부모님은 날 위해서 선택하셨을 거야. 근데 사는 게 참 힘들고 재미가 없어. 나도 너처럼 반짝반짝 빛나며 살고 싶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며 형은 정말로 괴로운 듯 쉴 새 없이 술병을 붙들고 오열을 하였고 안타까운 마음에 안아주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떤 마음인 줄 알기에 형의 곁에서 따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저는 형이 곧 의대 생활을 접고 다시 원하는 과에 진학해서 저처럼 삶이 즐겁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효자인 형은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던지 아니면 이제 와서 그만둘 용기는 없었던 건지 한동안 묵묵히 잘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힘겹게 인생의 외줄타기를 아찔하게 했던 형은 결국 의대를 졸업한 후 시험에 합격해서 인턴 의사로서 의료계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아주 집안은 경사 분위기였죠. 아버지는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형이 합격한 날 전 지점의 모든 손님들께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얼굴이 피시더라고요. 형이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관심 없고 오로지 결과에만 치중한 아버지가 부끄럽고 미웠습니다. 그래도 형은 해냈다는 안심하는 얼굴을 하며 쓸쓸하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군의관으로 제대 후 형은 병원에서 인턴 의사로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생각보다는 제법 성실하고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힘든 기색 대신 많이 웃어 보였지만 그래도 전 알았습니다. 형이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것을요. 굳은 웃음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던 건 레지던트 2년차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만 하고 질주만 했던 형에게 드디어 아름다운 핑크빛 봄날이 찾아왔던 거죠. 그녀는 형이 일하던 병원의 간호사였고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며 사랑을 키워나갔던 겁니다. 형은 제일 먼저 일부러 저녁 시간까지 약속을 잡으며 제게 제일 먼저 소개하더라고요. 정말로 그 여자를 사랑했던지 형은 내가 본 사람 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며
한껏 치켜 세워서 당시 가수 기획사에서 햇병아리 작곡가로서 이 얼굴을 비추고 있는 저로서는 워낙 아름답고 화려한 여자들을 봐왔던지라 그냥 형 눈에 단단히 콩깍지가 씌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 동시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형의 그녀를 본 순간 말이죠.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가벼운 복장으로 나타난 그녀는 모자를 벗자 어깨까지 오는 짧은 생머리가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새하얀 피부가 유독 돋보였던 그녀는 형 눈뿐만 아니라 제게도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게 보였던 겁니다. 그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제서야 저는 형과 제가 이상형을 보는 눈이 같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화장 하나 안 했는데도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맑고 투명한 느낌인지 손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일부러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형하고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성함이 신태현 씨라고요? 와, 근데 우리 형 눈썰미 좋은 것답게 엄청 미인이시고 아름다우시네요. 우리 형하고는 일하시면서 만나게 되신 거예요? 우리 형이 잘해줘요? 형하고는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라는 쓸데없는 말들을 의미 없는 척하며 의미 있게 쏟아냈고 전 제 감정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주저리 말만 많아졌죠. 그녀는 제게 오빠하고는 일하면서 만나게 되었는데 알면 할수록 너무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게 공부해 간호대학교에 들어왔거든요. 부모님께서도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어서 의지할 사람 없이 제 사람이 많이 그리웠는데 그때 제 손을 잡아준 분이에요. 동생분도 보니까 오빠하고 많이 닮으신 게 미남이시네요. 이 녀석은 답답한 나와는 달라 자유분방하고 멋지고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을 부럽게 살고 있잖아. 내 동생은 작곡가로서 일하고 있는데 조만간 아주 대박을 터뜨릴 거야. 저놈 바빠지기 전에 자주 보면서 지내보자고 라면서 형은 저를 한껏 치켜 세워줬네요. 그리고 형은 그날 밤 저를 먼저 보낸 후 집에 안 들어왔는데 연인끼리 함께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기분이 이상하게 좀 그렇더라고요. 저 혼자 터덜터덜 들어오니 아버지께서는 날선 목소리로 일국이는 어디 가고 너 혼자 들어와? 주옥 같은 좋은 집안 아가씨들이 선보려고 대기 중에 있는데 너라도 네 형 설득해봐라. 어딜 봐도 아까운 손자리야. 연락도 계속 안 받던데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 본 거야? 애비 전화는 몇 번 거르더라도 네 전화는 꼭 받잖냐? 라며 제게 물으시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모르겠다라고만 대답한 후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인 형에게는 선자리가 본물 터지듯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사회적인 위치는 거의 의느님이 맞더라고요. 안타까운 건 그녀가 선자리의 여자들보다 돈이 없고 부모가 없고 형제 역시 없다는 거. 그리고 제 짐작은 곧 현실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뭐?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오늘 내게 데려온 여자랑 난데없이 결혼을 하겠다니?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그럼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선자리의 아가씨들은 다 어쩔 거야? 라며 아버지는 형을 몰아붙이셨고 그것은 바로 형이 결혼하겠다며 선전포고를 한 뒤 사귀던 그녀의 손을 잡아 아버지 앞에 데려와 결혼할 여자라고 인사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당연히 아버지는 열정적으로 결혼 반대를 하셨고 그녀에 대한 외적인 조건들을 듣자마자 절대 결혼만큼은 안 된다며 결혼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형은 처음에 그 여자와 결혼 안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없어진다며 결혼 허락을 필사적으로 구했습니다만 노발대발한 아버지에 의해 결국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저희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부모에게 쫓겨나는 것을 본 형은 마음이 아파했지만 형은 사랑을 지키기엔 너무 효심이 가득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형을 잘 아는 아버지는 형과 그녀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 그녀와 주위 사람들을 공략해서 작정하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형의 오프 시간에 맞춰 그녀의 직장을 찾아가 한바탕 난리를 펴댔고, 또 한 번은 그녀를 힘들게 키워준 이모의 식당을 찾아가 소란을 불러일으키며 시작부터 돌이킬 수 없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녀에 대한 되도 않는 헛소문을 퍼뜨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소환도 되었어요. 다 그래 쓸 순 없지만 부모님께선 진심으로 형을 그녀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처받은 그녀가 두 손 두 발 백기를 들었던지 형은 이별 통보를 받은 것 같았고, 몇 날 며칠을 술 기운으로 버티다가 끝내는 부모님을 등지고 그녀를 택해서 야반 도주라도 하려고 했던 것 같지만 끝내는 효심을 지키고 그녀를 잊는 것을 택했습니다. 생전 부모님께 효자였던 형은 처음으로 부모님께 못할 말까지 하며 감정을 내보였지만, 형의 천성에 대해 누구보다 이미 꿰뚫은 부모님으로서는 가소로웠을 뿐이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형보다 형을 더 잘 알고 있던 부모님의 승리로 형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좋은 집안의 돈 많은 여자와 선을 보았고, 잘 돼서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돈 많은 여자는 아버지가 모 대학 총장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임대업을 하신다는 사람이었는데 그저 의사사위 노래를 불러서 형을 데려갔다고 하네요. 돈이 많은 집이었기에 결혼만 하면 개원도 시켜주고 집이랑 차, 소위 열쇠 몇 개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형은 결혼식 전날 쓸쓸하게 달빛을 보며 홀짝홀짝 술을 들이키고 있더라고요. 다음날 맞이할 예비 신부에게 사랑한다고 달콤한 말까지 로봇처럼 얘기하며 말이죠. 표정이 없었어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요. 저를 본 형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우리 부모님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만 이기셨잖아. 내가 언제까지 부모님께 휘둘릴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내가 받았던 상처, 심정 언젠가 다른 식으로라도 꼭 돌려줄 거야. 언젠가 꼭. 라고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좀 그 표정이 돌이켜보면 아직까지도 섬뜩하네요. 형은 다음날 예정대로 만인들의 축복을 받으며 그 여자랑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고 가정을 가졌습니다. 다행히도 신부 쪽에서 준비한 누릴 만한 것들이 많았는지 별탈 없이 살더라고요. 하지만 형수님이 차려준 병원에서 여자들이 많이 다녀간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녀를 꼭 닮은 여자들 말이죠. 어쨌든 여기까지가 형의 인생이었고 저는 형의 인생을 곁에서 보며 좀 달리 살아야겠다고 맘먹었습니다. 어차피 저야 부모님께 내놓은 자식이니 뭐해도 별 기대도 없고 그냥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조용히만 살라고 하셨는데 전 아무래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미리 앞 사연에 언지를 했듯 제가 형이 죽지 못해 사랑했던 그 신태은이라는 그 여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운명은 참 잔인한 것 같아요. 그녀를 다시 봤던 건 공교롭게도 형의 결혼식 때였습니다. 층 달린 모자를 푹 눌러쓰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간간한 정장을 입고 온 그녀를 굳이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었던 건 그것조차 제 마음이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 보았을 때처럼 형의 결혼식에 곁에 있던 신부가 그녀가 아닌 것이 다행스러웠습니다. 어물쩡하는 사이 결혼식이 끝나자 미련 없이 돌아서는 저는 그녀의 뒤를 밟으며 주차장에서 불러 세웠습니다. 신태현 씨 맞죠? 저 1구기형 동생 일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오다 가다 많이 배워서 저 좀 아시잖아요. 라고 말을 했더니만 그녀는 표정이 굳어지더니 주춤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제게 들켜서 별로 좋은 일은 아닐만 했죠. 어쨌거나 헤어진 옛 연인의 결혼식에 오는 건 모양새가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동료들도 결혼식에 많이 참석했던지라 사람들 눈을 의식한 그녀는 저를 피하려고 했지만 제가 순순히 놔줄 생각이 없자 사람 눈을 피해 차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주문한 차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어둡게 입을 열더군요.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어요. 내가 너무 마지막에 매몰차게 대한 것 같아서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덕분에 그 사람은 평온하게 결혼식을 올리더라고요. 라고 눈시울을 빨개진 채 덤덤한 척 얘기하는 그녀의 진심이 느껴져서 저는 끄덕이고 심정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형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어요. 형과 마지막으로 이별하면서 느꼈던 아찔함과 주변 사람들에게 패 끼치게 하고 싶지 않고 지키고 싶어서 무수한 감정 정리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저희 드센 부모님께 항복한 대가로 떠다 밀어준 돈도 이모님께서 알아 챙겨서 나중에 시집 갈 때 쓰라고 통장으로 만들어줬다더군요. 기왕 받은 돈, 그 돈으로 고통받았던 이모님께 위로금 쪼러주고 주변 사람들 챙기는데 쓰기도 했다는데 전 괜한 자존심에 챙길 것도 못 챙기는 바보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려면 꽤 많이 받아야 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 줬어요? 큰 거 1장? 2장? 3장요. 돈 좀 쓰셨더라고요. 아들한테 젖대낸 후 뒤탈없게 하려고 노력 꽤나 하셨죠. 나는 일국 씨가 그렇게 빨리 결혼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예의상 헤어진 후 좀 있다가 결혼할 줄 알았는데 거의 3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릴 줄이야. 그래도 결혼식 가보니까 표정이 너무 나쁘진 않아서 좋기도 했는데 웃기게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라고 쓴웃음을 짓고 말하는데 형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나 보다 해서 마음은 알겠으나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꽁기한 면이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와 친구로서 자주 만나며 알아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알면 알수록 처음 품었던 환상과는 다르게 다소 깨는 부분도 많았지만 저는 그것마저 귀엽고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는 작곡가로서 창작의 영감을 받기 위해 밤샘 근무가 많았고 그녀는 간호사로서 나이트 근무가 있었습니다. 밤새 틈나는 대로 연락을 주고받고 문자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관계가 되었어요. 저랑 동갑인 그녀는 형으로 인해서 인연이 된 사이였지만 형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맘 놓고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대 없던 자식이 그녀를 데려왔다면 싹싹한 그녀의 성격상 우리 부모님께 참 사랑을 많이 받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기에 저 또한 막막해졌습니다. 형의 애인이었던 여자와 솔직히 우리나라 정서에 사귄다는 것도 좀 우습고 놀랄만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형과는 다른 사람이었기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했어요. 우리 알 만큼 알았으니 연애 뛰어넘고 결혼할까? 우리 부모님이 형이랑 헤어질 때 준 돈으로 나한테 시집 와라. 네, 저 역시 형과 공통점이 있었다면 바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그녀와 헤어진 지 3개월 만에 결혼한 형의 동생답게 저 역시 3개월 만에 그녀에게 연애 패스하고 프로포즈로 돌직구를 날렸어요. 그녀는 제게 어이없게 미쳤다면서 지금 자기더러 원수된 부모님께 인사를 가라는 거냐며 어이없는 듯 말했지만 그런 어려운 결정을 상식 없게 별 어렵지 않게 한 제게 어떤 의미로든 놀라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그녀의 손에 준비한 반지까지 끼워주며 답했습니다. 네가 마음 준비됐으면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 나를 사랑하고 믿고 따라와 준다면 그걸로 나는 무조건 밀고 나갈 거야. 진짜 결혼하자. 라고 하니 그녀는 당황하며 처음에는 대답을 피하려 하다가 제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고 농담이 아니란 걸 알았는지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1달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초조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는지 몰라요. 그녀를 자칫 친구로도 못 보고 영영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에 애가 탔습니다. 그녀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지만 성질 급한 저는 견디다 못해 그녀를 먼저 찾아갔고 다시 한번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꼭 그녀를 제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부모님과 형과 인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요. 저를 만나지 않는 동안 아팠다던 그녀는 반쪽이 된 얼굴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너랑 결혼해서 니네 형과 다시 만날 자신이 없어. 옛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부딪히면 옛 힘든 기억이 내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너랑 온전히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너도 나와 결혼하면 어쩜 평생 소중한 사람들을 못 보고 살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괜찮아. 난 다 버리고 너랑 결혼할 거야. 어차피 너를 형수님으로 맞았다 해도 나는 떠났을 거야. 첫눈에 반한 여자를 형수로 어떻게 봐? 어차피 난 내놓은 자식이고 형도 부모님도 서로만 있으면 괜찮은 존재들이야. 아무 생각 말고 나랑 결혼하자.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녀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제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기뻐서 정말 나라 구한 기쁨, 천군 만마를 얻은 기쁨보다 더 크더라고요. 제 결혼식을 가족들에게 언제 어떻게 발표를 할까 싶었는데 마침 가족 식사라고 불렀던 자리가 있었고 멋모르고 저는 잘됐다 싶어 제 결혼 얘기를 꺼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하필 형수님의 임신 소식을 발표하는 날이었더라고요. 정말 몰랐어요. 가족 식사라고 해서 절 불렀기에 갔건만 벼랑간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빵 터뜨렸습니다. 형은 나름 밖에선 여자들과 놀 거 다 놀면서 안에서는 형수님과 다정하고 오붓한 즐거운 신혼초에 깨소금 볶고 있었고 게다가 형은 곧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 좋았던지 마음껏 웃어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결혼 소식을 터뜨렸고 기뻐하는 가족들 앞에 미리 연락해 놓은 그녀를 근처로 오게끔 했습니다. 어차피 뒤집어질 일 화끈하게 끝내버리고 모든 걸 정리하자라는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녀가 나타났더랬죠.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신태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일중 씨랑 같이 왔는데 지금 인연을 보면 전생의 부모님들과 인연이 있었긴 한가 봐요. 라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녀를 보더니 하나같이 웃음기가 싹 가시며 귀신이라도 본 모양새로 얼어있더군요. 특히나 형은 그녀와 저를 번갈아 보고서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질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주 난리가 나셨어요. 허나 행여 잘못 움직였다가는 부잣집 며느리가 잘못될까 싶어서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나중에 감정을 눌러 참은 형이 형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갔고 부모님은 자리를 피한 후 아니나 다를까 그녀에게 달려들어 예전 형에게서 떼어낸 솜씨로 그녀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간이 많았던 저는 두 팔 걷어 부모님께 안간힘을 쓰며 그녀를 지켜주었고 그럴수록 저에 대한 그녀의 신뢰는 커져만 갔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소리를 지르시며 손까지 대셨어요. 너 미쳤어? 이제 하다 못해 네 형과 사귀던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너도 그렇고 저 아이도 그렇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배알도 없는 놈 같으니 너 우리 집안에 호적이라도 붙어있고 싶음 당장 그 여자 정리하고 끝내. 능력 없는 놈이 도덕성까지 없으니 참 가관이다 라며 아버지는 저와 실랑이를 벌이다 제 턱을 으스러질 만큼 세게 치셨고 저는 나뒹굴렸지만 한 번뿐인 인생 살려고 부모님보다 그녀를 더 사랑해서 끝내는 정말로 집을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비록 절 낳고 길러주셨지만 깊은 정까진 없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살아야 했고 잘난 형과 비교당하면서 버텨야 했고 내 꿈을 이루어 열심히 살고 있는 나를 비웃으며 형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 친척들이든 지인들이든 절 숨기기에 급급하셨죠. 그래서 어차피 숨겨진 존재로 살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부모님께서 주신 이 생명, 비록 부모님이 뜻하신 바는 아니었지만 제게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서 보답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을 나갔고요. 부모님은 절 진짜로 호적에서 파버리신 후 없는 아들 죽은 셈 치며 사셨고 친척들에게도 저에 관해 온통 모함과 특유의 모략으로 절 철저하게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형때처럼 그녀를 몰아붙이거나 그녀의 주변인들에게 해를 가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지금 제 와이프는 예전에 형과 사귀었던 전 애인입니다. 근데 솔직히 부인도 아니었고 사귀다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마음 맞아서 결혼했는데 우리한테 왜 다들 제정신 아닌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말 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싶어요. 비록 부모 형제랑 등 돌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택했지만 저는 아내와 같이 살면서 형의 그림자를 느껴본 적도 없었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기에 저는 내 새끼들 2명 낳고 15년 동안 참 행복하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 제 사연을 영화로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